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특강을 한번 진행을 했었죠. 특강에 대한 반응이 다행히 나쁘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또 다시, 너무 많은 것들을 해봤죠. 어차피 지금 뭐 수능이 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한다고 해봤자 어차피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좀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서 필요한 내용들만 좀 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딱 필요한 내용들만 몇 개, 그리고 또 이번에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니까 당연히 다 풀어봤을 거고, 그 풀어본 문제들 기반으로 해서 어떤 논리들을 뽑아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다. 제 거 특강을 보시면 뭐 굳이 문제를 안 푼다고 치더라도 그 1강에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1강에. 그러니까 1강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우리가 함수를 분석하는 방법, 함수에 대한 분할적 사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놨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 수학의 논리라는 건 임의의 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다. 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거기다 논리를 적용해서 귀납적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다. 함수의 상황이 복잡할 때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을 해서 그 함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할하고 거기서 어떤 논리적 결론을 낸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분할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사고방식을 설명을 했는데, 그런 사고방식이 동일하게 사용된단 말이야, 모든 문제에. 물론 내가 이번 특강 주제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연속성, 연속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몇 문제 만들어 왔죠.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보고 다시 기출문제를 보는 방식으로 가볍게 7문제만 풀고 넘어갈 겁니다. 자, 문과 기준으로 지금부터 한 40분 내에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과는 추가로 한 15분 정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고, 아 맞아, 이번 평가원 문제의 본질은 저거였지, 저게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의 문제의 논리의 본질이었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는 거 정도면 쌤의 목적은 달성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수능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자 크게 위로가 되지 않을 거고,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증명하는 겁니다. 대학이 증명해 주지 않아요. 대학이 어느 정도는 증명해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의존했을 때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위치를 잃어.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 성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자, 어쨌든 뭐 가볍게 하고, 자,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제가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반드시 해야 돼. 우리가 어떠한 함수를 생각을 할 때 그 함수를 무작정 임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야. 기준. 알았어? 그 1강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증가와 감소에 대한 기준을 갖고 설정을 하건, 아니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기준을 갖고 설정을 하던, 알았어?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함수면 그 함수의 개형을 갖고 기준으로 설정을 하든, 어쨌든 구체적으로 함수를 갖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할시키고, 그 분할된 상황들 중에서 아닌 것들은 버리고 맞는 것들에 대한 결론을 갖고 다시 논리를 진행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함수를 관찰할 때도 그 함수 전체 모양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을 잡아놓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들을 적용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한 이 문제에서 너희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절대값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함수에 대한 얘기거든. 예를 들면 내가 앞에서 너희들한테 문제도 내줬던 뭐 이런 문제들도 절대값이 좀 복잡하게, 좀 최대한 복잡하게 넣는 형태로 뭐 이렇게 문제를 넣어도 이런 함수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파악해내야 돼. 알았어? 우리가 몇 가지 개형들 외운 걸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면 절대값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x제곱 빼기 2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와 x제곱 빼기 2x가 0보다 작은 범위로 나누겠죠. 이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닙니다. 이 부등식은 관찰해서 의미를 파악해내는 거야. 이 그래프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게 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식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라. 얘가 밑으로 0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이런 식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그대로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 무조건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보세요. 이 문제를 한번 보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야. 지금 A, B, C 세 개 다 미정계수잖아. 그나마 A만 A제곱은 1이다 라는 관계식을 줬어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gx라는 함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gx가 절대값 fx 빼기 x. 제가 어젯밤에 만든 문제인데, 문제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형태의 그래프를 바로 못 그린다면 약간의 동치 변형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절대값을 푸는 겁니다. 그죠? 절대값을 풀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fx가 x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는 얘가 그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x의 그래프를 아니군요.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fx가 x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는 얘가 마이너스로 치고 나올 거니까 2x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 그죠? 그 말은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이유는 이 함수의 모양과 위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이럴 때 우리가 저 함수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함수는 이름이 정해져 있는 2차 함수란 말이야. 2차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이 위로 블록이거나 아래 블록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단 걔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상황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교점의 개수를 기준으로 다시 상황을 또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 그 논리에다가 실제로 내가 상황 하나를 고정시켜서 그 상황이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논리적 결론을 정확하게 낸 다음에 아니면 그 상황을 배제시키고 그 다른 상황에 대해서 다시 논리를 적용시키면 되고 만약에 그 상황이 맞다면 다른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귀납적으로 직관적으로 다시 확장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논리적 결론을 못 내면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어떤 논리적 결론들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잘 보라고. 이 방식이 사실 중요한 거고 그 방식에 대한 특강이어서 사실 이번에 뭐 특별한 내용도 있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y는 x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래프를 그려요.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내가 지금 2차 함수도 아무거나 한번 그려볼게. 아무거나 이렇게 한번 그렸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 되게 구체적인 수많은 2차 함수들 중에 하나죠. 내가 함수를 두 가지 개형으로 분할했어.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 그럼 그 중에서 위로 블록에 해당하는 거고 위로 블록인 그래프들 중에서 y는 x와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접하는 경우와 안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접하는 경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경우를 한번 그려봤거든. 그 여기에서 논리적 한번 결론을 내보는 거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fx의 그래프가 x보다 위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 함수값을 2배 해서 따라가래.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함수값이 이거면 함수값을 2배 있는 점에 찍고 2배 있는 점에 찍어서 그죠? 그냥 이렇게 가는 어떤 그래프.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위에 있는 그래프니까 얘가 더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 그래프를 2배한 함수값을 찍고 얘가 fx가 더 밑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x의 그래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2배한 함수값을 2배한 그런 그래프를 그리래.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x, fx, fx고 다시 그리면 얘가 좀 위로 올라가서 점 이렇게 찍히고 뭐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봤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내가 추론을 해보는 거야. 아래로 블록은 다 그런가? 위에 있는 경우, 접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면 다 그러네.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는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수 없구나. 이렇게 결론 내고 넘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상황이 확 줄었죠.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는 다 안 되죠. 위로 블록인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는 거야. 그래서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다 될까라고 생각하고 딱 그려봤더니 예를 들면 위로 블록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런 그래프의 함수값 2배 된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는 부분이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겠죠. 감소하는 부분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그래. 꼭지점이 딱 이 직선 위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그죠? 이렇게 되는, 돼도 되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나?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건 다 되네. 왜냐면 그냥 1차 함수의 그래프의 2배한 y는 2x의 그래프가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 논리적 판단하고 다음 줄을 다 읽었더니 정적분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의 개형이 크게 위로 블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안 만나는데 접하거나 안 만나면 이 gx의 그래프는 무조건 y는 2x의 그래프 이걸로 갑니다. 무조건. 그죠? x가 fx보다 위에 있다면 2x의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데 모든 실수에서 지금 x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넓이가 최대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넓이가 이걸로 고정돼 있는데 그죠?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당연히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상황에 만족하면서 위로 블록이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의 면적이 가장 커지도록 꼭지점. 물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도 되지만 그 이 부분의 면적들이 다 2배 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의 면적, 좀 큰 부분의 면적이 2배 되는 게 정적분값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얘가 막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0과 3 사이의 구간 안에 들어가 있어야 제일 커진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위치가 어디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래프가 설정이 된다면 일단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지금 A는 1인데 A는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됐어요. B와 C가 결정이 안 됐죠. 근데 B와 C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B와 C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꼭지점의 위치가 여기가 되기만 하면 B와 C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서 사실 미정계수가 하나만 있는 상황인데 미정계수가 하나 있더라도 그래프는 움직인단 말이야. 그 미정계수에 따라서. 근데 미정계수에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사실은 역함수는 다 존재한단 말이야 이제는. 근데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 이 부분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지. 0과 3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2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되고 얘도 2배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2칸 올라가겠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고 다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크다. 그제? 맞아? 이런 논리적 결론을 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보세요. 처음에 너무 추상적인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 함수에 대한 개형을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한번 그려봤는데 그럴 수 없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확 줄었잖아. 그 줄은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어떤 기준을 갖고 서울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를 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경우들 중에서 문제의 상황을 만족시키는 최대가 되는 경우는 서울한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그 중에서 면적이 클수록 좋으니까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꼭지점이 y는 x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 그 꼭지점의 좌표는 보시다시피 이 밖으로 넘어가면 뭐 역함수는 다 존재하게 되지만 여전히 이 함수는 역함수 gx는 존재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의 면적에는 최대값을 못 갖기 때문에 그 안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 해설지에 제가 조금 과정을 생략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제한 조건을 붙인 이유가 이게 면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 사실 정적분 문제가 아니죠.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면적을 그냥 구할 수 있고 이거는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얘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배 했으니까요. 그래서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자, 베타 빼기 알파는 당연히 이거 구간의 길이가 1이니까 그죠? 베타 빼기 알파는 그냥 1이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거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은 그냥 3분의 1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그냥 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함수의 개형 추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황이 제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내가 이 문제에서 한 가지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건 이 절대값을 풀었을 때 이러한 부등식은 뭐다? 푸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걸 하나 알려주고 싶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그래프들을 그려낼 때 그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잘 생각이 안 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해야 돼. 그 구체적인 상황으로도 좀 헷갈리면 점을 관찰하는 거, 어떤 점과 그 점 근방에서 확인을 해보는 거지 임의의 점에서 막 확인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적 결론을 내야 되고 그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문제가 뭐 학생들이 꽤나 어려워했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2017년 9월 평가한 나형 21번 문제거든요. 절대값 함수가 나와 있는데 뭐 사실 지금처럼 개형을 추론해 나가는 방식은 이과에서도 동일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공통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뭐 문과 문제 한번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과분들도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미정계수가 ABC 3개나 있단 말이에요. 기울기는 둘 다 1인 직선이고 얘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인데 지는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상황이고 얘도 기울기 막 마음대로 변하는 상황이야. 아, 헷갈려. 뭐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논리적 결론을 내야 돼. 자, 이 합성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갖는 데잖아. 맞아? 뭐 이런 말들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는 말 쓴 거고. 자, 내가 GX의 그래프는 GX의 그래프는 지금 나와 있는데 fx를 지금 합성시킨 건데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머릿속에 바로 안 떠오르는 게 아주 정상이고, 미정계수가 3개나 있는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립니까? 미정계수가 그래프의 모양과 위치를 결정한단 말이야. 근데 그 서로 독립적인 문자가 지금 3개나 있는데 그림이 뭐 얼마나 춤을 추겠어. 그제? 미정계수 하나 결정할 때마다 그림의 모양과 위치가 다 달라지는데
걔를 갖다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추론합니까? 그거는 다 상수일 때 하는 얘기죠. 미정계수 없을 때 하는 얘기고, 자, 지금은 미정계수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동치 변화해서 절대값을 없애. 그러니까 주합성 fx가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절대값 f 더하기 1 빼기 절대값 f 빼기 1 빼기 f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우리가 절대값을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f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죠? 얘 마이너스 붙고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붙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f 빼기 1, 얘 마이너스면 더하기로 바뀌고 f 빼기 1 빼기 f가 되니까 이거 날라가서 마이너스 f x 빼기 2가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지 말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다음에 이만큼 내요, 이런 뜻이야. 전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관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두 번째로 f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fx죠. 그죠? 자, 그 다음에 f가 어떤 기준 없이 그림을 그리면 논리적 결론을 못 낸다니까. 기준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내가 그래프는 이런 기준으로 지금 분할해서 그린 건데 이런 상황은 나올 수 없으니까 이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f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그때는 둘 다 그냥 나오죠. 뭐 ff 사라지고 뭐 2니까 마이너스 fx 더하기 2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그건 알고 있고 미정계수가 지금 3개나 있으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fx의 그래프를 한번 추론해 볼게요. 자, fx의 그래프를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 자, fx의 그래프는 부분적으로 1차 함수들이 그려지는데, 그지? 보시면 알겠지만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린대. 근데 어쨌든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은 얘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가운데와 오른쪽에 각각 다른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래서 사실은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오른쪽과 왼쪽은 기울기가 둘 다 1이거든. 근데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사실 몰라.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그래프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여기도 그래프가 위아래로 평행이동 되는 상황이지. 그죠?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 그럼 일단 내가 첫 번째로 어떤 기준을 갖고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 가운데 있는 녀석만 보는 거야.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 증가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 가운데 있는 녀석이 증가하는 경우, 가운데 있는 녀석이 증가하는 경우, 가운데 있는 녀석이 증가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증가하는 걸 아무거나 그려. 그죠? 근데 이 증가하는 거 안에서도 사실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 x랑 이걸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안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보다 큰 부분 있잖아요. 1보다 큰 부분에서는 1보다 큰 부분의 fx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는 뒤집어서 이만큼 올리래, 이렇게. 그죠? 오른쪽은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무조건 뭐가 돼?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죠? 가운데 그래프가 그렇잖아. 증가하거나 감소할 거 아니야. bx가, 그지? 그 기준으로만 우리가 그래프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증가하거나 감소할 거야. 그러면 증가하는 경우 중에는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맞죠? 안 돼. 그래서 이건 안 되네? 아, 증가하는 경우 중에서 튀어나가는 경우는 안 되는구나. 그럼 증가하는 경우 중에서 안 튀어나가는 경우 한번 해볼까? 자, fx가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fx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얘는 이 제한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그래프는 그대로 그려. 그러니까 그대로 그리면 여기까지는 크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조건을 위배할 만한 어떤 상황들이 없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머지 거? 그러면 한번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한번 그려볼까? 기울기가 1인 직선. 자, 기울기가 1인 직선. 자, 여기서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한번 그려볼게. 1보다 큰 범위.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fx의 그래프, 지금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fx의 그래프는 x 더하기 c입니다. 그럼 사실 기울기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사실 c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움직이는 그 그래프에 대해서
Y축,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이만큼 올리라는 얘기거든.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이만큼 올려 이런 뜻이야. 그럼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그래프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갖다 대칭시켜서 위아래로 올렸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사실 얘의 그래프의 위치는 케이스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얘랑 뭐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뒤집었을 때 이렇게 올 거고 이만큼 올렸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게 돼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서 이 간격이 정확하게 2가 되게 맞춰진다고 한들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죠. 다시요. 내가 적당히 얘가 만약에 좀 밑에 있으면 얘를 갖다 뒤집었을 때 여기 올 거고 얘를 갖다 이만큼 올리면 한 이쯤에 올 거니까 1대1 대응이 당연히 안 되잖아. 근데 이건 내가 적당히 조작해주면 이렇게 선 그었을 때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적당히 위로 좀 올려서 한 이 정도 좀 올려서 뒤집었을 때 얘가 되고 정확하게 2를 올렸을 때 여기가 딱 되게 그런 함수적인 상황이 존재할 거고 관계식으로는 우리가 숫자 대입해서 미정계수에 대한 관계식으로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돼. 이 상황과 동치가 되는 관계식을. 그죠? 근데 내가 대충 그래프를 그려도 돌려서 뒤집어서 위로 올렸을 때 얘도 구멍이 뚫려 있고 얘도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안 돼? 함수값 대응이 안 된다고. 이런 거 대입했을 때 여기가 막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역함수가 되는데 예를 들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점 찍혀 있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 있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위로 올라가 있고 이러면 1대1로 모든 점들이 다 대응되잖아요. 여기는 막혀 있고 이러면 1대1 대응이 돼서 모든 불연속 함수지만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뒤집어서 이만큼 올렸을 때 딱 맞춰서 1대1 대응인 것처럼 보이게도 결국 둘 다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야. 이 반대편은 반대도 또 마찬가지야. 반대편은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적당히 자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뒤집어서 적당히 올리게 했을 때 얘도 점 찍혀 있고 얘도 점 찍혀 있으니까 1대1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떤 경우도 안 되겠네라는 결론을 내야 돼. 여기서 내가 여기서 얘를 갖다 어떻게 움직여서 정확하게 맞춰도 이 점이 하나가 대응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밀함을 요구하는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정밀함을 요구하는 문제였어. 그래서 이거 안 되네. 그럼 내가 적당히 얘를 좀 기울여진다고 해도 당연히 내가 맞춘다고 해도 적당히 위로 올렸을 때 이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니까 이런 거 1을 딱 대입했을 때 그 값이 대응되는 게 없으니까 그저 1대1로 대응이 안 되잖아. 그런 결론들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럼 다 안 되네. 모순 이게 아니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럼 내가 어떤 경우도 확인해 본 거야? 증가하는 경우도 확인해 봤죠. 증가하는 경우는 안 되네. 이렇게 논리적 결론을 내고 감소하는 경우도 한번 해볼까? 라고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감소하는 경우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 감소하는 경우는 자 그래프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자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지금 1이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지금 1이라고 됐어요? 그럼 이제 감소하는 경우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거는 아까 해봐서 알지만 그죠? 이 큰 부분을 대칭시킨 다음에 다시 이만큼 내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맞죠? 1보다 작은 부분은 그래요. 마이너스보다 작은 부분은 대칭시키고 다시 이만큼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경우 혹시 헷갈렸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그 논리적 결론이 명백하게 나한테 설득이 됐으면 다시 확인 안 해봐도 이건 아까 안 됐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운데 있는 녀석이 결국 이렇게 돼야 돼. 결국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일단은 1대1 대응을 다 만족시킬 수 있죠. 얘가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일단 이렇게 되면 일단 되겠지. 사실 여기까지만 맞춰놔도 문제는 다 풀게 냈는데 평가원에서 그죠? 예.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이제 1보다 큰 부분에서 그래프가 있으면 1보다 큰 부분에 해당하는 fx의 그래프는 뒤집어서 이만큼 올렸을 때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1보다 큰 부분. 자, 점을 지금 여기다 찍으면 안 되죠. 그럼 아까랑 똑같은 일이 발생하겠지. 점을 여기다 찍는 게 맞죠. 여기는 구멍을 뚫어놓고. 자, 1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 대충 몇 개 이렇게 진짜 구체적으로 해놓고 실험해 보는 거야. 사실 이렇게 애매한 점보다는 좀 구체적인 점을 정해놓고 뒤집어서 이만큼 올려서 하면 안 되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럼 얘를 갖다 뒤집어서 올려서 정확하게 얘가 되게 만들려면, 그죠? 내가 지금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에 그렸을 때, 딱 뒤집었을 때 한 이 정도면, 한 칸, 두 칸 정도니까 이 정도쯤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한 이 정도쯤에 오게,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얘가 뭐면? 얘가 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된다면, 얘를 딱 뒤집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x 빼기 c의 그래프가 될 거고, 얘를 이만큼 위로 올렸을 때 딱 맞아 떨어지면, 마이너스 x 빼기 c 더하기 이만큼 올렸을 때 얘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역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만족시키죠.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ABC를 다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봐봐. 얘한테 뭐를 대입한 값이, 얘한테 1을 대입한 값과 얘한테 1을 대입한 값이 같아야 되죠. b가 음수인데, 그래서 얘한테 1을 대입한 값은 bx니까 1 대입하면 b죠. 얘한테 1을 대입하면 1 빼기 c죠. 이 두 개가 같은 거야. 이게 바로 이 그래프의 상황. 얘가 정확하게 대칭되고 이만큼 올렸을 때 여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 상황. 그 상황에 대한 관계식이 얘입니다. 이 관계식과 이 상황은 동치예요. 얘를 만족하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겠죠? 하나가 이제 x 더하기 a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밑에 있는 부분의 그래프가 될 거니까, 아까 겹치면 안 된다고 했고, 밑에 있는 부분의 그래프가 될 거니까, 밑에 있는 부분의 그래프는 뒤집어서 이만큼 내린다고 했죠. 그럼 밑에 있는 부분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를 뒤집어서 이만큼 내었을 때 딱 맞게 되려면, 그죠? 얘가 지금 x 더하기 a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x 더하기 a고, 얘를 갖다 이만큼 내면 마이너스 x 더하기 a 빼기 2고, 맞죠? 얘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값과 얘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같아야 되죠. 얘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빼기 1이고, 얘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b니까 이게 또 동일해야 되겠죠. 이 두 개만 딱 만족시키면 사실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지더라도 음수기만 하면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순간 무조건 딱딱 맞겠죠. 그죠? 그걸 이해하시는 거야. 상황과 관계식에 대한 동치. 미정계수가 여러 개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상황 설정해서 안 되는 함수들, 안 되는 그래프의 개형들 배제시키고, 논리적으로 배제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들을 동치가 되는 관계식을 세워낼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지, 역함수의 존재성, 이게 뭐, 그죠? 저는 소재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a 더하기 b가 1이에요. a 더하기 b가 1이고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1이죠. b 더하기 c도 1이고 a 더하기 b도 1이네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a 더하기 2b 더하기 c, b를 소거시키면 얼마야? 빼기 더하기 마이너스 x. 여기 계산 잘못했네. 얘가 지금 더하기 a니까 얘가 빼기 a죠. 얘도 빼기 a고. 그러니까 빼기 a가 돼야 되구나. 그러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야. a 빼기 b는 마이너스 1. 네,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뭐 b를 갖다가 소거시키든 뭐 c를 갖다가 소거시키든 계산 한번 해보면, c를 넘기면 c는 자, 관계식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 순간 역함수는 딱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럴 때 우리가 관계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ABC라는 문자가 각각 나오는 게 아니죠. 자, C는 뭐가 됩니까? 1-B가 되죠. 그래서 1-B를 C자리에 나타내면 한 문자는 소거되는 형태가 나오겠죠. 더하기 B의 1-B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A를 좀 소거시켜주면 A는 뭐가 됩니까? B 빼기 1 되죠? 그래서 B 빼기 1 됩니다. 그래서 B랑 B가 마이너스 B랑 사라지고요. 얘가 2인데 얘가 마이너스 1 되니까 정답은 1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선생님이 역함수를 잘 못해요. 이런 얘기들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함수의 분할적 사고가 안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서 어떤 논리적인 결론들을 내는 습관이 없는 거야. 논리적인 결론들을 내면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내가 이 함수를 증가와 감소를 기준으로 그렸어. 혹은 이 함수에서 나는 이 부분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A, B, C가 동시에 조작변이 되는 게 아니야. B랑 지금처럼 아까처럼 A와 C는 통제시키고 B만 조작해주면서 먼저 결론을 내고 그 결론 안에서 다시 A랑 C를 조작해주면서 그때도 A만 조작해주면서 또 결론을 내고 나올 수 없다면 그게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이런 논리적 결론을 내는 연습에 대한 문제라고 좀 봐요. 알았어요? 미적분 문제도 아니고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죠?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맞아. 결론 내는 것들이. 자, 넘어갈게.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 문제 좀 연산까지 다 하니까 오래 걸렸다. 배울 것만 배우고 갑시다. 아까 이거 실수로 편집하기 전 파일을 올려갖고 아까. 자, 보세요. 자, 정수 ABCD에 대해서 자, 이번엔 얘를 통해서 이제 방금 했던 설명들은 모든 문제 푸는데 적용되는 겁니다. 고난도 문제라면. 아세요? 자, 문제에서 지금 A, B, C, D에 대해서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얘 값은 이것 또는 이거다. 이거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실 부등식의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사실. 부등식이 성립한다. 부등식이가 뭐다. 이런 것들이 다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들을 결정해 주기 위해서 문제에서 사용하는 어떤 조건들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이 문제도 다음 문제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번에 봤던 30번 문제인데 그 문제 중에서 특정한 논리를 뽑아내서 제가 문제를 지금 하나 만든 건데 이 문제는 이런 논리는 처음 나오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그죠?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 자,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함수 fx는 정수 abcd라고만 돼 있으니까 3차식은 아니고 3차 이하의 식이야.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3x 빼기 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5 정도 그려놓고 그죠? 3x y는 3x 빼기 5 뭐 이 정도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y는 x제곱 2x제곱이죠? 자, 2x제곱이니까 여기에서 한 요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아마 이 정도 나올 거야. 그죠? 2 대입하면 딱 1이니까 한 이 정도 딱 대입했을 때 한 1 정도 나오게.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정도니까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명백하게 안 만날 것 같은 상황은 굳이 판별식으로 검증 안 해도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착각은 안 했다는 가정 아래에 그렇다는 거지만 그 문제에서 지금 1,1을 지나는 함수라고 가조건에 나와 있죠. 얘를 지나는 3차 함수 중에서 얘보다는 밑에 있고 얘보다는 위에 있는 함수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죠. 그러니까 A는 뭐일 수밖에 없다? A는 5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3차 함수일 수 있나? 부터 따지고 그 다음 이제 2차 함수라면 따지고 1차 함수라면 이라고 따지겠죠. 상수함수. 근데 이제 2차 함수와 1차 함수부터 하면 1차 함수인 경우는 기울기가 같으면 되죠. 근데 여기 제한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C가 2보다 작다라는 제한 범위가 나왔는데 기울기가 같으면 C가 3이 돼야 돼. 지금 C가 지금 얼마 돼야 되면 4가 돼야 돼. 그러니까 2보다 작다는 범위에 위배가 되니까 기울기가 3이랑 다르면 무조건 교차점이 생기기 때문에 얘보다 반드시 모든 실수에서 위에 있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1차 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니고 3차 함수도 아니고 2차 함수밖에 없는 거야.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이거 날라가고요. 그죠? 그럼 결국엔 얘인데 그지? b 빼기 3 x제곱 더하기 c 빼기 1 x 더하기 d 더하기 1 여기까지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그죠? 1차 함수는 아니니까 b는 절대로 3은 안 돼야 되고 그럼 이제 또 2차 함수의 개형을 또 머릿속에서 케이스를 나눠보는 거야. 위로 볼록이거나 아래로 볼록이겠지. 동일한 상황에 약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조건을 통해서 1대1 대응이 되게 한번 그래프를 추론해 봤고 이번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함수를 한번 결정해 봐.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죠? 사용되는 이론만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위로 볼록이 되면 무조건 얘랑 만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은 절대로 안 돼. 음수는 안 돼. b는 3보다 커야 돼요. b는 아무리 작아도 3보다 커야 돼. 근데 이제 그럼 b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야. b가 그러면 4거나 5거나 6이거나 이게 가능할 텐데 함수를 지금 b를 기준으로 다시 분할시킨 거죠. 그 중에서 b가 만약에 4거나 5거나 6? 최고차항계수가 3?
최고차 한계수가 3이면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지금 2니까 언젠간 뚫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얘가 더 증가 속도가 빠르니까 언젠가 뚫고 지나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3도 그러니까 6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4하고 5인 경우. 그 다음에 다시 대칭축의 위치를 기준으로 4인 경우, 이제 B가 4인 경우를 쓰고 B가 5인 경우를 이제 결정을 해서 각각 해보면 돼. B가 4인 경우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이죠. 최고차 한계수가 1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인데, 이 점을 지나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얘랑 지금 그러니까 얘랑도 안 만나고 얘랑도 안 만나야 되는데 이 C가 지금 대칭축의 역할을 하거든. B가 만약 4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C 빼기 1 이렇게 써놓고 얘 대칭축이 지금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따져봐. 근데 여기 대칭축이 이런 데 있다고 친다면 무조건 만난다고. 그 대칭축의 위치가 무조건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정해진다고. 그래서 B의 위치를 찾고 점을 대입하고 그것에 맞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에서 해설지를 써놨는데 이게 또 풀다 보니까 되게 쉬운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예, 지금 딱 그 논리만 빼서 좀 쉬운 문제도 만들려고 제작을 한 건데 알았어요? 그 B가 5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5일 때는 최고차 한계수가 2가 되겠죠. 2x제곱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2가 되는데 이 점을 통과하는데 역시 대칭축이 이런 쪽에 있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요. 대칭축은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돼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딱 이 경우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거를 이제 해설지에다 써놨어.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고 그래프를 추론하기 위해서 이런 녀석을 만족하기 위해서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결정돼야 되지? 일단 처음에 차수를 기준으로 상황을 분할시키고 2차식일 수밖에 없네. 결론 내고 그 안에서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일 수밖에 없네. 그럼 최고차 한계수에 따라서 또 다시 분할하고 4 또는 5일 수밖에 없네. 또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B의 제한 범위는 이거보다 지금 작던데 C의 제한 범위 이거보다 작던데 그죠?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C는 이거거나 이거일 수밖에 없네. 그 경우에 대해서 진짜 확인해서 그래서 이런 결론 그래서 이런 결론 이렇게 우리는 함수를 논리적으로 축소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사실 무조건 다 똑같아요. 뭐 의미 없죠 지금은. 수능이니까. 자, 지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봤듯이 이런 부등식을 통해서 함수의 모양을 좀 결정해주는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함수의 개형을 좀 결정해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y는 x에서 이런 직선이 있는데 a를 아무데나 잡아봐. a를 아무데나 잡아서 그래프를 빼주면 얘에서 얘를 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동일한 함수값을 유지하다가 여기서부터 위에서 밑에 거 뺀 게 일정한 값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얘가 지금 a가 되면 그 a가 되는 위치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쭉 직선을 유지하는 이 노란색 그래프는 여기까지의 그래프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죠. 추론을 통해서. 자, B가 어딘가 있을 거고 맞죠? B가 어딘가 있을 거고 B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텐데 얘를 B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인가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얘를 기점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그 마지막으로 지금 x 빼기 2니까 자 2가 b보다 큰 어딘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텐데 함수값을 더했을 때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어떤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가 나올 텐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조건을 위배한단 말이야. 0보다 위에 있지 않잖아요. 모든 실수도. 그죠? 그래서 2의 위치를 정해준 겁니다. 2가 정확하게 끝나는 이 지점일 수밖에 없게 그렇게 정해준 거야. 알겠어? 그래야지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서 지금처럼 등변 사다리꼴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까지의 그래프가 지금 이 K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그래프입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하나하나 추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A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되겠네. B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 있다면 이렇게 되겠네. 이러면 주어진 조건 만족못. 그래서 이의 위치가 정해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함수를 점점 구체화시키면서 풀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K 값이 존재하죠. 이 K 값은 여기 있는 기울기를 바꿀 거기 때문에 임의의 K에 따라서 내가 기울기, 높이를 좀 바꿔주는 A와 B에 의해서 좌우가 바뀔 거고
기울기에 의해서 높이가 바뀌어서 K값에 의해서 높이가 바뀌어져서 임의의 등변 사다리꼴을 표현할 수 있다 정도가 된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러한 도형을 그릴 수 있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이거 계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2차 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그려지는 어떤 등변 사다리꼴 2에서 끝나는 이러한 등변 사다리꼴에서 이 부분의 면적이 최소가 되려면 이 등변 사다리꼴의 면적이 최대가 되면 되고 우리가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정적분은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2차 함수죠 지금. 예, 2차 함수의 일부를 그린 거니까 최고치 한계에서 마이너스 1이네. 6분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고 이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를 빼면 돼. 당연히 얘보다는 조금 높이를 위로 올려서 이 접하게 만든 게 이 넓이가 제일 크겠죠. 근데 이 접하게 이 만나게 딱 2차 함수 안에 접하게 만든 등변 사다리꼴 중에서 제일 큰 걸 찾으려면 이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던 미분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 미분 문제밖에 안 되지 않아요? 이러한 2차 함수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을 잡아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을 만들었을 때 이 등변 사다리꼴의 면적의 최대값은 이라는 문제와 완벽하게 동치란 말이야. 알겠어? 저 식을 갖고 푸는 게 아니고 이 식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러한 도형의 상황과 동치라는 걸 이해해서 결국 그냥 미분으로 푸는 겁니다. 내가 얘를 t값으로 정하고 그죠? 이 t에 대한 함수값을 결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t값이 결정이 됐으니까 t를 대입하면 높이, 이거 높이는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이거 뭐에 대한 대칭이니까 1에 대한 대칭이니까 얘가 1 빼기 t니까 얘도 1 빼기 t겠죠. 거기서 2배 t값의 제한 범위는 0에서 1 사이 그죠? 그게 이제 이거고 밑변의 길이는 2고 사다리꼴 넓이 두 변의 합 이거 곱하고 2분의 1 곱하고 그리고 미분해서 3차 함수의 극대점이 아마 이 제한된 범위 내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사다리꼴 넓이 빼시면 돼요. 그냥 그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주어진 함수의 모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해석해 볼래에 대한 문제죠. 그죠? 미적분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봐도 괜찮죠. 미적분이 거의 안 들어갔잖아. 그지? 뭐 어디가 미적분이야? 여기서 미분 구하는 거? 설마 이렇게 이건 뭐 내가 무슨 문제집, 무슨 유형 문제집에도 다 나와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접하는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 최소를 못 구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3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걸로.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이런 부등식을 통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통해서 함수의 모양을 어느 정도 결정해 준 거죠. 그죠? 사실 이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한 논리는 제가 뭐 특강 안 들어도 되는데 앞에 1강은 들으면 이제 함수의 분할적 사고가 나오니까 그 예제를 통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등식을 통해서 함수의 상황을 결정해 주는 것만 앞에 방금 봤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한 거고 그리고 그냥 이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평가 문제니까 다 풀어봤을 거라고 믿고 자 4번도 됐어요. 자 5번은 사실 문과 문제에서는 지금 없고요. 문과 문제에서 지금 평가원에서 뭐 뽑은 문제는 없었고 그 이과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있어서 넣었는데 근데 문과에도 공통으로 들어가는 주제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문과는 끄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게 몇 가지냐면 3가지거든. 내가 옛날에 적분 한번 다 정리하라고 올려준 적이 있는데 양적 변환이라고 하는 거 양적인 관계를 따지라는 얘기지. 우리가 분명히 미적분에서 미분과 적분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할 때 F'을 통해서 F를 추론하는 논리가 첫 번째로는 뭐였고 그래프 추론이었고 두 번째는 식에 대한 추론이었어. 이거 부정적분에서 배운 거고 이거 미분에 활용해서 배운 건데 미분에 활용해서는 우리가 부호만 따져서 아 양이면 증가 이게 도함수입니다. 양이면 증가, 음이면 감소, 이거면 당소, 이거면 다시 증가 해서 이러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맞죠? 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우리가 적분, 부정적, 정적분, 그죠?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 이것들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정확하게 A에서 X까지 FT, DT 얘가 의미하는 게 얘의 도함수가 fx고 거기서 A에서부터 X까지 정적분한 양만큼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래서 지금 뭐 그걸 자세하게 해서 저 이전 적분 강의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제가 공개 강의도 올려놨어요. 양적인 변환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아, 이 면적만큼 감소하고 이 면적만큼 감소하고 다시 이 면적만큼 증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러한 직선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다면
물론 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2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 x면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붙잖아. 그죠? 뭐 그렇게 될 텐데 사실 이 면적만큼 2분의 1만큼 감소한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어떤 출발 지점이 있다면 정확하게 높이가 2분의 1만큼만 감소하는 그래프야. 얘도 역시 이 부분이 x축보다 밑에 있는 게 2분의 1이니까 면적이 역시 2분의 1만큼 감소하는 그래프고 2분의 1만큼 감소하는 그래프. 뭐 이런 2분의 1만큼 감소한다, 이 면적만큼 감소한다를 생각하면서 그려야 우리가 미적분학의 근본 정리를 아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리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그리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정밀하게 면적만큼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면적만큼 올라오고 내려가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단지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는 굳이 필요 없겠다 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그치?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내가 앞에 방정식이라는 말을 쓸까 말까 하다가 이 문제도 사실 이번 평가 문제도 이과 문제도 방정식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서울단 뭐 세실근 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방정식으로 쓰면 좀 더 낫긴 하겠지, 느낌상. 자, 두 가지. 그냥 첫 번째는 양적인 변환이고 두 번째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ft dt, 얘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 누구의 입장? 라지 f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 스몰 f의 입장에서. 얘가 지금 도함수죠? 얘가 지금 원시함수입니다. 얘는요 부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의 모양을 갖고 있는 부정적분이에요. 이 x가 변수죠. 그죠? 얘를 갖다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와요. 그죠? fx를 도함수로 갖는 그것에 대한 부정적분 함수입니다. 단지 a를 대입하면 딱 0이 나오니까 한 부정적분이 돼요. 마음대로 움직이는 부정적분이 아니고 한 부정적분이 되고, 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면적만큼 증가하고 감소하는 양적인 관계를 따지면서 이 fx의 그래프, 즉 도함수에 대한 원시함수 그래프, 원시함수의 그래프를 뭐를 따지면서 양적인 관계를 따지면서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는 거고, 스몰 f의 입장에서는 x를 움직이면서 정적분값을 관찰이라고 볼 수 있겠죠. x를 움직이면서 이 정적분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그런 함수라고 했죠. 처음에 코시가 그런 관점으로 얘를 고정시켜 놓고 출발시켜서 만든 논리니까. 그제?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식은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어떤 문제는 이게 굉장히 쉽고요. 어떤 상황은 얘가 훨씬 더 쉽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문제를 만든 건데 별거 아니거든요. 다 평가에 나왔던 발상이고 논리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도함수가 절대값 함수인데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1,-2를 딱 지나고 기울기가 2, -2랑 2인 그러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지금 y는 fx란 말이야. 얘가 지금 y는 fx인데 여기서 이렇게 딱 그어놓고 얘가 지금 -2x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분하면 -x 제곱이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는. 그죠? 그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프가 여기에서 증가하다 감소하는데 딱 이 면적이 정확하게 1이죠. 그러니까 1만큼 딱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서 네모칸을 이렇게 그려보면, 그죠? 증가하다가 여기서 극대점을 찍고 감소하는 이런 노란색 그래프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쪽 부근에서는 감소, 정확하게 넓이 1만큼 또 감소하겠죠? 1만큼 감소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식도 우리가 알죠? 얘는. 그죠? 식도 알아요. 이런 그래프가 되어지는 함수지. 맞아? 얘가 또 얘에 대한 부정적분된 함수야. 알겠어? 근데 첫 번째는 이 방정식의 근을 찾으래잖아. 인티그럴 x 빼기 2에서 x까지 ft dt에 대한 방정식의 근을 찾으래지. 그럼 내가 아무데나 얘를 갖다 해보면 알겠는데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라지 fx에서 라지 fx 빼기 2를 뺀 함수를 추론해야 되는데 그건 이 함수가 아니라 이 함수랑 평행이동된 함수를 빼서 새로운 함수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한 범위별로 식을 좀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걸 내가 만약 x 빼기 2를 갖다 고정을 시키고 걔보다 두 칸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x를 움직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적분 값은 0이 안 되는데 0이 되는 순간은 x 빼기가 뭐가 되는 순간? x 빼기 2가 마이너스 1 되는 순간 그때 정확하게 0 되는구나. 옮기면 얘는 면적이 작고 얘는 면적이 크니까 음수가 될 거고 계속 옮기다가 이때 또 한 번 그죠? x 빼기가 뭐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 또 한 번 그 옮겨보면 영원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근 두 개도 이걸로 유일해. 뭐 이렇게 누구의 관점에서? 스몰 f의 관점에서 그죠? 정적분 값을 추론해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찾는 첫 번째 관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x는 1이거나 또는 3이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합이 4가 된다. 그래서 p는 4가 나온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서로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데 그거에 세로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a 값을 지금 결정을 하는데 a를 임의로 하나 정해놓고 x를 막 움직이면서 이때 한번 근 갖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딱 x가 딱 a일 때도 근을 갖지. 그러면 서로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는 언제지? a를 한번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풀어 나가시는 것보다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인티그랄 a에서 x까지 ft dt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물론 a 값이 없으니까 결정되지 않았죠 함수는.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 얘를 갖다가 라지 fx 빼기 라지 fa는 0이라고 놓는다면 이거는 이제 한 부정적분이 되겠죠.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 그거 넘겨보면 라지 fx는 라지 fa라는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건데 a를 여기다 잡아놓고 y는 fa를 그려. 얘가 y는 fx니까 그럼 방정식의 식은 3개잖아 이렇게. 맞아? 그래서 언제부터? 이때부터 출발해서 a가 쭉 움직여서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겠죠? 그리고 쭉 가서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다 되겠죠? 쭉 가서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다 되겠죠? 여기는 또 다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y축이 현재 어디 있어요? y축이 현재 여기에 y축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a 값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얘가 지금 뭐야? 정확하게 한 칸 한 칸이니까 마이너스 2거든요. 맞죠? 예, y축에서. 근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건 얘를 x축으로 잡았을 때 얘기인데 어차피 우리는 누구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예, 이 a 값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지금 a를 움직여 보니까 여기 구멍 뚫리고 여기서 구멍 뚫리고 여기 다 되고 구멍 뚫리고 여기 다 되고 구멍 뚫리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전부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1이니까 일단 0보다 크고 2죠?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되잖아. 그래서 지금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R은 일단 2야. 그리고 지금 여기랑 여기만 찾으면 되는데 그죠? 금방 찾습니다. 이게 지금 기하학적으로 봐도 이제 한 칸 한 칸이기 때문에 그죠? 얘로부터 이제 한 칸 올라갔고 또 한 칸이기 때문에 루트 2가 돼요. 루트 2가.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거든.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고 뭐 그렇게 찾아도 되고 식을 세워서 찾아도 되고. 알았어? 근데 지금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까지는 모양이 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으로 좀 많이 찾아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건 자 그래서 얘가 2 더하기 루트 2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다 더하면 또 4가 됩니다. 예, 계산해 보시면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또 설명하고 싶었던 것도 뭐냐면 결국에 이런 함수를 바라보는 결국 방정식이라고 따져도 물론 당연히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ft dt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돼서 항등식의 상황이면 양변을 미분해서 이게 가능한데 방정식이면 양변을 미분하는 건 안 되지만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각각 그려서 그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y는 모드비를 켜놨더니 네, 계속 소리가 나요. 자, 이 함수를 해갖고 어쨌든 그 함수의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요. 아세요? 네. 첫 번째는 뭐다? 스몰 f 입장에서, 두 번째 라지 f 입장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예전에 기출문제 분명히 생각나는 게 있을 거야. 있을 거예요. 자, 없어요? 자,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해서 문이과 공통 내용을 끝내고요. 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짧아지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있잖아.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내가 풀어내는 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좀 어려워도 괜찮아. 연습할만 하고, 그 수능이 지금 내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내일은 분명히 잘 할 거라 믿습니다. 뭐 예전에 풀었던 방식대로 좀 우왕좌왕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건 다 계획 세웠죠. 뭐 국어 어떻게 볼지, 영어 어떻게 볼지 계획 다 머릿속에 세워놨을 텐데, 아, 수학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분할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것들이 좀 제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잡혔으면 좋겠어. 자, 일단 문이과 공통 내용 여기까지 할게요. 네.